모 기상캐스터가 이런 예보가 틀린 겁니다. 디모 선배가 했던 열대 예보가 틀렸는데 930 오유한나 씨가 틀렸다라고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한 거죠. MBC의 노영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MBC는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이고 제2, 제3의 오유한나 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강명일 오정원의 MBC 폭로 풀영상, 꼭 오유한나 씨에게 오보 떠넘겼다. MBC 언론노조 갑질 행태도 폭로. 예, 안녕하십니까. MBC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 강명일입니다. 제가 이제 오유한나 씨 사건이 터지고 또 뒤늦게 MBC에서 이런 일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이후에 MBC의 대응이 너무나 이렇게 의혹이 많고 비상식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이 유서를 접하게 됐고요. 그리고 유족들과 접하게 됐고 유족들로부터 많은 그런 자료들을 받고 이건 정말 큰 문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많은 유튜브 저희 노조 유튜브나 아니면은 지금 그 방송을 통해서 혹은 신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 이제 단편적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이제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왜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4명이 아직도 뉴스데스크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가? 왜 이 사람들은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제가 보긴 그렇습니다. 뉴스데스크에서 날씨가 없다면 얼마나 궁색하겠습니까? 지금 기상캐스터 5명이 거의 다 빠지면 날씨가 없어집니다. 날씨 없는 뉴스 있습니까? 그런 궁색한 모양에 처하게 되면 결국 보도국장이 사퇴해야겠죠. 그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버티겠다는 겁니다. 유족과 싸워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MBC의 스탠스고 방송문화진흥회의 스탠스고 그래서 그렇게 고압적인 입장문이 나왔고 부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15일 날 고 오유한나 씨가 숨졌습니다. 그리고 보름쯤 뒤에 사내 사람들이 이거 담당인 경영지원팀 사람들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야, 이런 일을 내가 들었는데 왜 부고를 안 띄워? 왜 부고를 안 띄워? 유족들이 원하지 않아. 난 그렇게 들었어. 이렇게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왜 거짓말인지 아시지요? 고 오유한나 씨의 어머니가 사망 다음 날 눈물을 흘리면서 이현승 기상캐스터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회사에 제일 먼저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전화를 했다고.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 회사에 전화했고 그리고 이현승 씨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저희 마음이 그런데 저희가 가도 될까요? 와야지. 아침에 와도 되고 저녁에 와도 돼. 부고를 알려달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걸 담당하는 기상재난 파트장 국장급 기자 있습니다. 그분한테도 꼭 전달해서 우리 안나가 3년 동안 특정 기상캐스터한테 괴롭힘을 당했다고 그거 잘 아시고 그래서 내가 먼저 이현승 기상캐스터가 최고참이니까 얘기를 하려고 그랬다고. 근데 지금 이런 일이 터져서 너무 안타깝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들리는 기괴한 빨대 소리, 음료수 들이키면서 그리고 그 분은 이현승 기상캐스터는 안 왔습니다. 장례식장에. 그리고 부고는 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얘기를 들은 기상재난 파트장은 장례식장에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됐던 2명의 기상캐스터도 장례식장에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 9월 17일 날 오유한나 씨의 동기 기상캐스터 있습니다. 금채림 씨로 추정이 됩니다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니 아직도 믿기지 않고 나 어떻게 하냐. 언니가 왜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는지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난 그럼 어떻게 해. 이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해. 이렇게 해서 카톡을 숨진 고 오유한나 씨의 계좌, 그러니까 카톡 계정으로 보냅니다. 답이 없겠지만 마지막 호소를 보낸 겁니다. 나도 괴롭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다. 그런데 왜 4명의 기상캐스터가 아직도 날씨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청문회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유족들이 원하지 않아. 유족들이 원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어떻게 그 더러운 입으로 유족들의 이름을 팝니까? 지금 떠올리는 이 화면들 보이시죠? 여기 앞에 보이실 겁니다. 이게 바로 유족들이 정리해 놓은 카카오톡과 지금까지 있었던 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뒤로 좀 더 내려가 주십시오. 주로 내려주시면 카카오톡들이 나옵니다. 좀 키워주시고요. 12월 11일일 겁니다. 12월 11일 날 갑자기 MBC에서 고 오요한나 씨가 숨졌다고 인정을 하는 기사들이 일제히 연예란에 뜨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아십니까? 고 오요한나 씨가 얼굴을 다쳐서 진단서가 나왔고 그래서 방송을 못해. 이 정도만 알고 있어 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진단서는 1차 시도 때 가양대교에서 부딪혀서 얼굴이 다쳐서 나온 진단서입니다. 그걸 어떻게 공개를 합니까, 회사가? 유족들의 허락도 없이 그걸 어떻게 공개를 합니까? 제정신입니까? 그게 지금 MBC입니다. 이건 진짜 너무 억울해. 나 억울하지 않기로 했는데 나 진짜 너무 슬프고 그냥 관두고 싶어. 진짜 끝까지 했는데 이 일을 사랑했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 마지막 호소를 합니다. 이게 누구한테 한 겁니까? 동료 기상캐스터, 유일하게 자기랑 같이 입사했던 사람. 저희는 이런 일의 근본이 뭐냐면 기상캐스터는 원래 오랫동안 기자는 기자 일을 하고 기상캐스터는 기상캐스터 일을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었고 과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최저임금의 한 2배 정도 되는 월급 체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최저임금은 계속해서 오르고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들의 월급은 거의 깎이든지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역전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거를 예능화하고 돈이 안 되니까 예능화하고 좀 더 방송 기회를 마련하도록 우리가 연예 기획사처럼 움직이자 해갖고 기상팀장으로부터 한 3, 4년 동안 오늘 비화라는 유튜브 채널 이걸 연예 기획사처럼 움직이면서 상명하복적이고 그런 것도 유튜브 기획이 있으면 무조건 와서 신상 공개도 하고 뭐 부끄러운 일들도 막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걸 띄우고 그 구독자를 늘리고 그래서 후배는 선배 얘기를 따라야 되고 하는 상명하복적인 위계 질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퇴근한 사람 어떻게 불러냅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송이 다 끝났는데 1시간 반씩 남아서 훈육 듣고 너에 대해서 사람들이 윗선에서 말이 많아. 보도국에선 기상팀이 없어졌으면 해. 기상캐스터 그 AI로 대체하면 안 돼. 이런 얘기가 나와. 그렇기 때문에 너가 잘해야 돼. 너가 실수한 게 문제야.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해갖고 자존감 훼손시키고 모든 문제들이 다 오유한나 씨의 책임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거를 밀실에서 독대하면서 위압적으로 얘기를 해서 어느 누구한테도 호소할 데 없고 그 선배들이라는 3명은 MBC 언론노조의 힘을 입어서 결국은 정규직화되고 기상팀장까지 했던 그 사람이랑 또 연결이 됐고 누구한테 얘기해도 자기 우호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맨 밑에 보면은요, 맨 밑에 보시면 이 부분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맨 부분 유서들이 나옵니다. 유서 맨 마지막 부분들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 거기 부분들이 있는데 좀 더 내려가 주십시오. 좀 더 내려가 주십시오. 좀 더 내려가 주십시오. 좀 더 이게 이제 진단서들이고요. 좀 더 내려가 주십시오. 내려가 주십시오. 내려가 주십시오. 그게 끝입니까? 그 위로 좀 올라가 주십시오. 위로 가주시면 좀 더 올라가십시오. 예,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열대야를 계속 틀렸다고 합니다. 열대야라는 것은 계속해서 밤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기상재난 파트장이 기자인데 국장급 기자입니다. 보직은 국장이 아니지만 국장급으로 한 30년 정도 일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원고를 고칩니다. 날씨 원고에서 최고 온도가 맞는지 날씨 예보는 맞는지를 다 해서 원고를 고쳐줍니다. 데스킹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뉴스데스크 날씨를 했던 모 기상캐스터가 계속해서 열대야 온도나 이런 예보가 틀린 겁니다. 틀렸을 때 그 다음날 아침 930 9시 반 뉴스의 날씨를 오유한나 씨가 했어요. 했는데 그때 930에서 한 열대야 예보와 뉴스데스크 열대야 예보가 다르다. 이건 다 오유한나 씨가 틀렸다고 3번을 얘기한 겁니다. 다 그 디모 선배가 했던 열대야 예보가 틀렸는데 930 오유한나 씨가 틀렸다라고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한 거죠. 다. 근데 사실은 틀린 것은 보고를 한 사람은 오유한나 씨가 아니었죠. 뉴스데스크 날씨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이걸 기상캐스터 단톡방에 올려서 공지를 하라고 해서 공지를 했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어디 새까만한 후배가 기상캐스터 단톡방 이런 걸 올리냐, 위아래도 없냐, 욕하고. 그래서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후배들이 선배들 잘못을 발견해도 수정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제대로 고쳐갖고 내가 수긍을 하면은 인정을 합니다. 후배들이. 그런데 오보라고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보도를 못하면서 계속 비난받고 깨지는 구조. 기자들보다 훨씬 못한 상명하복적 구조가 기상캐스터 팀 안에 있었고 이런 것을 사실상 고용 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날씨별로 고정 파트가 있습니다. 날씨를 맡으면 930을 맡으면 새벽에 나와서 930 끝나고 1시간 뒤에 돌아가고 하는 출근과 퇴근이 일정합니다. 날씨에 따라서. 그래서 뉴스데스크 날씨를 맡으면 10시 정도에 나와서 뉴스데스크 날씨가 끝난 다음에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정시성이 있고요. 이런 지휘 감독 아래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날씨를 빼먹게 되면 이 단톡방에 혹은 기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 땜빵을 해야 된다. 누군가 데려와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다른 방송사 가서 오늘은 이걸 하고 바우처를 받고 하는 구조가 아니다. 전속성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가 심각하고 근로자성이 있고 그럼 그런 부분들을 최종 관장하는 곳은 이게 제작비 구조로 돈이 지급됐거든요. 그 제작비를 총 관장하는 곳은 채용을 하고 하는 곳은 보도국장입니다. 보도국장은 그래서 날씨 기상캐스터들을 하차시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 발전 이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 분들이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 오유한나 씨 비극의 원인이 된 MBC 내 차별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MBC 내 인권 실태에 대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언론노조가 MBC 경영권을 장악한 직후인 2018년에 MBC 카메라 기자 동기들이 만든 한 단체 카톡방에 여성 동기에 대한 성추행성 발언들이 게재됐습니다. 해당 여성은 MBC 제3노조에 가입했다 탈퇴했고 뒤늦게 언론노조 파업에 합류해서 일종의 배신자 취급을 받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회사에 신고해서 가해자들의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MBC 고충처리부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대화를 시켰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건 오해라고 떠들어대니까 위세에 눌린 피해자가 신고를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회사에서 명예퇴직자를 모집하니까 MBC를 떠났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언론노조 소속 MBC 기자들이 가장 만만하게 보고 괴롭히는 게
2012년 언론노조 파업 때 입사한 경력 기자들입니다. 그 경력 기자 가운데 한 여성이 그 보도국 사무실 걷고 있는데 이를 본 언론노조 소속 한 남자 기자가 친구하고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야, 전화 끊자. 재수없는 년 지나간다. 동네 불량배가 그렇게 했어도 비난받을 행동이었지만 MBC에서는 이를 나무라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MBC는 2017년 언론노조 파업에 불참한 기자들을 모두 방송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자들에게 시킬 일이 없었습니다. 언론노조 MBC 본부 위원장 출신인 한 부장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옛날에 고졸 출신들이 하던 영상 편집을 시키자는 겁니다. 경력 기자 5명이 차출됐고 이 사람들은 난데없는 강제 전직에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특히 한 명은 임시 상태였습니다. 그 기자는 교육 담당 여성부장에게 임신 사실을 말하고 근무를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산부의 근로 변경 요청은 반드시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태아를 유산했습니다. MBC는 피해자를 원하는 부서로 보내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인 작년에 안영준 현 MBC 사장은 가해자를 수많은 부서 가운데 하필이면 그 피해자가 있는 부서에 팀장으로 보냈습니다. 위 사례들의 공통점은 피해자들이 모두 언론노조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MBC에서 벌어져온 끔찍한 인권 유린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집단 괴롭힘을 당해온 오 요한나 씨가 피해 사실을 4명에게 호소했는데 무시된 것도 이러한 MBC의 야만적인 문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받은 사람들은 회사에 고충을 신고해봐야 언론노조원이 아니면 보호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마저도 오 요한나 씨 같은 비언론노조원들은 동등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추정이 과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MBC 상황을 살펴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MBC는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라는 특징 때문에 노조가 견제 없는 권력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KBS, MBC 독점 방송 체제가 가져다 준 위상을 본인들의 능력 때문으로 착각해서 배타성이 아주 강한 조직이 됐습니다. 여기에 언론노조가 2017년 12월 아예 회사 경영권을 장악하면서 직원들의 계급화라는 새로운 현상이 추가됐습니다. 먼저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들은 최승호, 박성재처럼 사장이 되거나 대거 본부장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MBC에서 국장이나 부국장까지 오르려면 최소한 언론노조 대의원 정도는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들을 신라 골품 제도의 성골, 진골이라면 이 대의원 출신들은 육두폰쯤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조합원들은 평민이라 할 것이고요. 실제로 직장인 익명 게시판인 블라인드에 들어가 보면 MBC 언론노조 평조합원들이 간부들에게 신분적 괴리감을 느끼는 게 드러납니다. 한 사람이 언론노조 회비 비싸다고 글을 올립니다. 여기에 댓글들이 달리는 게 보호세란 거 알잖아. 사내 조폭에 상납하고 차별 안 받을 권리. 난 그리 생각하고 낸다만. 또 다른 사람이 진짜 적절한 비용에 조폭에 상납. 또 다른 사람은 내 보험 중 최고액 보험이네. 라는 글들이 이어집니다. 이런 언론노조 평조합원들의 불만을 돌리기 위해서는 봉건 시대에 천민이 필요했듯이 이들이 마음껏 무시하고 박해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희생양으로 던져준 게 언론노조 파업 불참자들입니다. 특히 2012년 파업 때 입사한 경력 기자들을 이른바 시용 기자라고 부르면서 마음껏 짓밟았습니다. 대놓고 무시하기,
말 안 하기, 이유 없이 화내기, 점심 때 남겨놓고 나가기, 야근 때 간식 안 주기, 출장 가서 출발 시간 안 알려줘 새벽부터 대기하게 만들기 등등 참 치졸하지만 당하는 사람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는 행동들을 일상처럼 반복해 왔습니다. 피해자들은 차라리 죽고 싶다고 절규했고 더 가슴 아픈 것은 점점 그 체제에 순치되어 갔습니다. 고 오요한나 씨가 당한 집단 괴롭힘은 이런 MBC의 야만적인 문화에서 기인했다고 봅니다. 가해자인 선배 기상캐스터들은 MBC에 들어와서 약한 사람을 마음껏 짓밟고 조롱하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해야 자기들도 MBC 언론노조에 편승할 기회가 생긴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고 오요한나 씨 사건의 사회적 공분에 일면서 MBC가 마지못한 것처럼 조사에 나섰습니다. 아마 힘없는 기상캐스터들이 몇 명 문책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MBC의 노영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MBC는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이고 제2, 제3의 오요한나 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